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포스팅이 확정된 사사키는 보너스 머니가 리셋되는 1월 15일 이후에 계약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사사키를 품을 팀이 누군가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 나이팅게일은 사사키를 데려갈 가능성을 다저스 98%, 샌디에고 2%라고 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예상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사키가 오는 시점이 내년이 아니라고 해 일단 한번 틀린 짐 보드는 본인이 프런트 오피스의 의사 결정권자와 대화를 나눈 결과 다저스와 계약할 가능성이 오히려 희박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보든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2년을 기다리지 않음으로써 3년간 최저 연봉을 받고 6년을 뛰어야 FA가 되는 사사키는 이를 만회할 수입이 필요하다. 사사키가 연봉을 벌충하는 방법은 광고 수입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다저스는 이상적인 착륙 지점이 아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사키가 광고 수입을 극대화하려면 오타니, 야마모토와 함께 뛰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분석이 나온 걸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드는 사사키가 다저스에 입단하면 광고 수입이 오히려 줄 거라고 합니다. 결국 광고 수입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의 스폰서십이 전부 오타니에게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든에 따르면 올해 야마모토의 광고 수입은 놀랍게도 센가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다저스 선수와 계약할 거면 오타니와 계약하지 야마모토와 계약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일본 공수는 LA 직항 노선을 광고하기 위해 다저스와 단연 계약을 맺으면서 개별 계약은 오타니만 맺었습니다. 오타니의 강력한 상품성에 힘입어 야마모토도 함께 계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야마모토가 이럴 정도라면 사사키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든의 주장은 반대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년만 기다리면 1억 달러 이상이 가능했던 사사키가 그 돈을 포기하고 오는 건 새로운 팀을 결정하는 요인이 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사사키는 포스팅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연봉 동결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보든의 또 다른 근거는 다저스의 경우 30명 정도의 일본 취재진이 오타니를 밀착 취재하기 때문에 젊고 성장하는 투수에게는 좋은 환경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보든이 제시한 세 번째 근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다르비슈의 존재입니다. 올해 사사키의 슬라이더가 크게 좋아진 건 WBC 때 받았던 다르비슈의 지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WBC 당시 야마모토를 포함해 오타니를 제외한 모든 일본 투수들에게 피칭 강의를 했을 정도로 일본의 젊은 투수들에게 다르비슈의 존재감은 엄청납니다. 보든의 흥미로운 주장은 다저스에 입단하면 오타니와 야마모토는 사사키의 경쟁자가 되지만 은퇴를 향해 가고 있는 다르비슈는 멘토로서 성장을 돕다가 사사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그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사사키의 선택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타니는 니포넴 시절 메이저리그에 직행했다면 어느 팀에 입단했을 거냐는 질문에 다저스였을 것이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야마모토는 어렸을 때부터 다저스를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사사키는 다저스에 대한 호감도가 어떤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메이저리그 팀이라면 우상인 다나카가 입단했던 양키스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타니가 자신이 성장할 팀으로 에인절스를 골랐던 것처럼 사사키 역시 자신이 성장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고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저스는 투수의 성장에 있어 뛰어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사사키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간절함은 샌디에고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저스에서 사사키의 입지는 오타니와 야마모토를 넘을 수 없고 투수진의 일원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반면 투수 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샌디에고는 에이스를 만들기 위해 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샌디에고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드는 샌디에고 외에도 매츠, 애틀란타, 템파베이의 계약 가능성이 다저스보다 높으며 사사키가 그 외의 다른 팀으로 가도 이상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보든의 말이 맞다면 사사키를 데려가는 팀은 오타니 때처럼 프리젠테이션을 가장 잘하는 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스턴이 소토와 만난 후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는 소감을 발표하고 소토도 보스턴의 비전이 인상적이었다고 한 것에 그친 반면 매치를 만나고 나서는 매치의 제안이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보이는 매치는 린도어가 발벗고 나선 상황이며 구단 보좌역인 카를로스 벨트란이 우리의 최대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스패닉 선수들의 소스로서 적중률이 제법 있는 카를로스 바에르가는 매츠가 이번 미팅에서 한 최초 제안의 규모를 공개했는데요. 진짜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무려 6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이 정도면 매츠가 경쟁이 붙어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최대치를 불러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 없도록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면 매츠는 팀의 미래를 통째로 소토 한 명에게 거는 셈이 됩니다. 올해 어깨 문제로 인해 정규 시즌 7.1이닝과 월드시리즈 2.1이닝에 그친 그라테롤은 어깨 관절하순 수술을 받아 내년 전반기 출장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박찬호와 놀랍도록 똑같이 생겨 백찬호로 불렸던 미치 화이트는 보장 연봉 100만 달러를 받고 SSG 랜더스에 입단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이모가 ABC 뉴스의 앵커로 유명했던 주주 장인 화이트는 한때 로버츠 감독으로부터 제2의 스트리플링을 기대받았지만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화이트는 스트리플링처럼 토론토로 보내집니다. 하지만 토론토에서 류현진의 부상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운 후 샌프란시스코와 2년 2,500만 달러에 계약한 스트리플링과 달리 토론토에서도 부진했고 올해는 토론토, 샌프란시스코, 미러키 세 팀에서 13경기 7.23에 그쳤습니다. 화이트는 다저스 ERA가 3.58인 반면 나머지 팀들에서는 7.491 정도로 향수병에 시달렸습니다. 부진했던 올해도 평균 94마일의 포심은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변화구 라인을 복구해야 합니다. 콜 어빈도 두산에 입단했습니다. 류현진 스타일의 좌완으로 오클랜드에서 준수한 활약을 했지만 지난해 볼티모어로 트레이드되고 크게 부진했던 어빈은 지난 9월 볼티모어에서 방출됐습니다. 류현진과 웨이드 마일리처럼 커터가 중요한 어빈은 지난해 장착한 커터가 올해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좌완 선발로는 준수한 92마일을 던지기 때문에 커터가 살아난다면 좋은 활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빈도 100만 달러를 보장받았습니다. 일본은 프리미어 12 4연승을 통해 국대 경기 22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패했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전원을 실업 선수들로 구성하고 에이스도 불참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타선에서도 양리그 홈런왕인 무라카미와 야마카와 소프트뱅크 이적 후 WRC 플러스가 지난해 193, 올해 197인 곤도 겐스케, 요미우리의 오카모토와 요시카와, 니포넴, 만나미 추세이 등 불참 선수가 상당히 많았지만 사사키 로키, 이토 히로미, 미야기 히로야 등 투수 불참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대회에서 투수들이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야구가 놀라운 건 일본 선수들이 갈수록 선발을 독점하면서 외국인 선수들은 불펜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규정이닝 25명 중 외국인 선수는 리반 모이넬로와 안드레 잭슨 2명뿐으로 ERA 상위 20명 중 외국인 선수는 모이넬로가 유일합니다. 반면 KBO 리그는 규정이닝 20명 중 11명이 외국인 선수고 ERA 상위 10명 중 8명이 외국인 선수입니다. 일본 투수들의 혹사는 옛날 옛적 이야기로 일본은 철저한 6인 로테이션과 함께 불펜 혹사도 없다 보니 투수들이 9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선발은 한번 등판하면 많이 던지지만 휴식일을 길게 주면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이 MLB와 NPB 투수들의 부상 빈도로도 알 수 있습니다. 선발 야구가 되다 보니 불펜 혹사도 없습니다. KBO는 21명이 60이닝을 넘긴 반면 일본은 단 2명이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